보기만 해도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편투입니다. 자, 오늘은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기다리던 분양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특급 파노라마 뷰의 앞산 49층 랜드마크 라이프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구에서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단지인데요.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청약일은 2021년 3월 8일부터 2021년 3월 11일까지고요. 1순위 청약일은 3월 10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021년 3월 17일이고 입주 연월은 2024년 11월입니다. 공급세대는 861세대고 현대건설에서 짓습니다. 모집 공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부지 위치는 남구 대명로 254-1입니다. 거리를 보면 현충로역과 영대병원역의 정가운데에 있죠.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에서 현충로역까지 도보 5분,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에서 영대병원역까지도 도보 5분이 나옵니다. 딱 중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 부분이 대구 남구에 위치한 캠프 워커 위치였죠. 이것이 이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에서는 이런 부지들을 살펴보기가 좋겠죠. 전망이 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위치로 보시면은 대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방울땅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위치가 되겠고요. 남구에서도 약간 중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래저래 인프라도 영대병원 괜찮은 곳에 있고요. 신천대로까지도 앞산순환도로까지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1호선 라인에서 현충로역과 영대병원역 두 가지 역을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더블 역세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현재로서는 이제 1호선 역세권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대구 도시철도 순환선 지하철 4호선이죠.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되면 이런 그림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대병원을 지나게 되니까 현충로역을 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은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될 가능성이 몹시 크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캠프워커 이전 이후 남구는 발전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은 남구의 49층 주상복합으로 랜드마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캠프워커 이전과 더불어서 대구 도서관이나 대구 평화공원 3차 순환도로 지하철 4호선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남구가 발전을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남구에 전통 산업이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입지면에서는 남구가 절대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남구지 위치는 남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앞산을 필두로 관광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을 개발하면 일자리 창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앞산 카페거리나 안지랑 곱창거리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가진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주상복합이 굉장히 상가 형식으로 그냥 높게만 지었다면 이제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구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짓고 있죠. 그래서 고층뷰와 남구 전체를 아우르고자 하는 어떤 수요들이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로 충분히 모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넓은 집, 대형 평수에 대한 공급은 항상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높은 곳을 정복하고 싶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 있기 때문이겠죠. 더 넓은 집, 더 예쁜 집, 그리고 더 높은 집, 이거 원하는 건 사피엔스의 본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은 그런 요건들을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좋은 단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대구 조정지역 이후에 세 번째 모집 공고입니다. 직전 분양단지인 감삼 힐스테이트 센트럴은 청약의 대성공을 거두었죠. 감삼 힐스테이트 센트럴 평균 경쟁률이 15.67대 1이었고요. 84A의 기준 60.17대 1이었습니다. 가장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도 청약에서 실패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구 시내권에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요자들이 남아있겠죠. 그러면 무작정 청약해서는 안 되는데 그건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돈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안 하고 잘못 신청하면 부적격 당할 수 있으니까요. 남구, 대구 남구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여야 하고요.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세대주여야 하고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대구 주소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여야 하고요. 6개월 미만자는 청약 불가하지 않지만 기타 지역으로 후순위 배치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1순위 당첨되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이 된다.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 산정 비율은 8호제곱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고요. 8호제곱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가 되겠습니다. 기타로는 재당첨 제한 10년, 예비 입주자 300%,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LTV DTI 대출 시행이 적용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2030이다, 청약 가점이 모자란다 하시면은 8호제곱 이하를 청약하시는 것보다 8호제곱 초과에 청약하시는 게 확률이 더 높습니다. 추천제 비율이 높기 때문이죠. 공급 세대 수는 8호제곱 이하가 당연히 많겠지만 청약에 어떤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봤을 때는 8호제곱 초과를 노리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공급 금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4A의 경우에는 25층 기준으로 5억 6,500만 원, 84B의 경우에는 5억 6,200만 원, 84C의 경우에는 5억 6,200만 원, 112의 경우에 7억 5천만 원, 150의 경우에 8억 9,900만 원이죠. 네, 왜 8억 9,900만 원이냐? 9억 원 초과될 경우에 LTV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청약 당첨자들에게 좀 배려를 해준 거다라고 생각이 들죠. 100만 원 적게 받고 대출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금 10%고요. 중도금 60%고 잔금 30%다. 그래서 당첨될 경우에는 계약금 10%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계약할 때 1,000만 원 먼저 납입하셔야 되고요. 2차 계약 후에 30일 이내에 나머지 계약금 잔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렇게 떨어지죠. 네, 발코니 확장비는 각각 4천만 원 선에서 5천만 원, 6천만 원 선이다. 그래서 계약금 치르실 때 발코니 확장비에 대한 계약금도 치르셔야 하니까 네, 그 금액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4 당첨되실 경우에 당첨 시에 6,045만 원 필요하시고요. 중도금 잔압 10%와 발코니 중도금 10% 포함해서 총 1억 2,495만 원이 필요하고요. 112 같은 경우에는 1억 6,080만 원, 150은 1억 9,254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 이제 6천만 원, 8천만 원, 9,600만 원이 있어야 네, 계약을 정당으로 할 수 있겠죠. 저는 생각하기를 이 대형 평수가 늘어나는 거, 84에서 112 가고 112에서 150으로 가는 거, 평수가 늘어나는 거 대비해서 네, 계약금이 늘어나는 폭이 오히려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형 평수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물론 이제 뭐 총 분양가 전체인 9억 5천만 원이 적은 금액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첨됐을 경우에 네, 계약금이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형이 비례하는 것만큼 네, 계약금이 비례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 차이를 조금 잘 생각해보면 네, 뭔가 포인트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교 입지 한번 볼까요? 네, 비교 입지는 교대역 하늘채. 교대역 하늘채 굉장히 뜨겁죠. 네, 교대역 바로 앞에 있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실거래가가 대략 한 6억 2천만 원, 6억 4천만 원 이렇게 찍혀 있는 걸로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여기도 이제 신축 단지죠.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현재 한 5억 9천만 원, 6억 원 선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가 여기가 이제 6억, 여기가 6억 4천이 최고치니까 여기는 한 6억 2천쯤 될까요? 네. 위치가 중간이니까 6억 2천 정도 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적정한 금액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분양가를 보니까 5억 6,500만 원에 발코니 확장비 4천만 원 합치면 6억 원이니까 남구 시세 신축 단지 거의 따라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요, 호가 단위로 볼 때 매매가가 지금 7억 8천 7억 9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의 8억에 가까워졌습니다. 84 기준인데요. 네, 8억에 가까워졌다. 네, 대명역 센트럴 리슈빌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84 기준으로 호가는 지금 8억 800, 네, 7억 9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84가 8억인데 112가 8억이다. 야,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교대 하늘채보다 시내 중심권에서 조금 더 멀리 있고 대명역 센트럴 리슈빌보다는 시내 중심권에서 조금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둘 다 가지지 못한 것, 힐스테이트 대명역 센트럴만 가지고 있는 장점은 주상복합 49층이라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되겠죠. 그리고 캠프 워커 이전 자리 알토란 땅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을 기대해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반사이익을 누릴 곳은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의 대형 평수다. 감사함 힐스테이트 센트럴을 비교해보자면 펜트하우스였긴 했지만 12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150이 지금 8억 9,900만 원이면 중도금 대출도 가능한데 미래를 생각하면 반드시 150에 청약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84A, 청약은 84A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요. 좀 더 전략적으로 청약을 할 필요가 있다. 국평 기준으로 당첨 가점을 비교해보면 교대역 하늘채는 60점, 봉덕 2차 화성파크 드림은 56점, 청라 힐스자이는 67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호수 배치도 한번 볼게요. 네, 단지 배치도 보시면은 101동이 대형 평수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고요. 102동, 201동, 103동, 104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의 다 남동, 남서 단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3호 라인이 84C 타워형 라인이 되겠습니다. 네, 요새는 타워형을 양면 개방형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양쪽 뷰를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타워형에 대한 수요도 사실은 점점 변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워형도 막상 이제 모델하우스 가보니까 예쁘더라. 그래서 타워형을 청약하는 분들도 생기고 있는 거죠. 201동은 오피스텔이고요. 주력하는 단지는 101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은 가장 높은 층은 49층이고 150이 있는 쪽 101동은 37층이 가장 고층이네요. 오피스텔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예쁘죠? 다음 평면도 보겠습니다. 자, 84A고요. 84A는 861세대 중에 174세대를 공급합니다. 남서, 여기도 남서, 여긴 남동, 여긴 남동이죠. 약간씩 향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네, 그건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4A 보면은 현관 딱 들어와서 침실 3, 침실 2가 있고 거실이 상당히 넓게 느껴지네요. 네, 상당히 넓게 느껴지고 여기서부터 침실 1 끝까지 보면은 와, 복도가 정말 길구나 라고 착각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특한 게 현관 옆에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기역자 창고가 있는데 요게 약간 선호도를 높이는 어떤 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드레스룸은 조금 좁아요. 네, 이게 양면밖에 없어서 좀 좁은데 무상 옵션으로 H 드레스 스퀘어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옷을 다 넣고 드레스룸을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긴다. 대신에 화장대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화장대는 이제 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또 워머그로 하시든 뭐 스톤으로 하시든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시니까 요거를 이제 없애시고 H 드레스 스퀘어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84A가 상당히 뭐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와. 거실이 오히려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납 공간을 바깥으로 빼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유효한 전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84B 보겠습니다. 84B는 현관이 이제 여기서 들어오죠. 네, 북쪽에서 들어오고요. 침실 3과 2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 벽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도 나오는 건 뭐 양해해 줄 수 있죠. 84B는 이제 현관 옆에 창고가 없고요. 대신에 팬트리와 창고를 합쳐서 요 주방 직직 동선으로 팬트리를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창고가 없다. 그리고 주방에서 팬트리 들락날락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이걸 유상으로 뽑지 말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약간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레스룸은 조금 좁게 느껴지고 여기도 H 드레스 스퀘어 이거 적용하면은 넓은 드레스룸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4B가 84A보다는 약간 공간이 좀 좁은 느낌이 듭니다. 개방감도 조금 좁게 느껴지고요. 대신 공급 세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84를 청약해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당첨률을 높이고 싶다 하시면은 84B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공급 세대도 많고 아무래도 뭐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84A가 84B보다 조금 더 낮기 때문에 84B 수요가 좀 적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면서 공급 세대가 많으니까 확률을 높이려면 84B를 가는 것도 괜찮다. 자, 그리고 타워형인 84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4C 들어와서 거실 들어왔는데 침실이 이제 들어와서 좌측편에 있는 거죠. 그리고 타워형이라고 하고요. 또 양면 개방형이라고도 합니다. 침실 2와 3에서도 조망이 나오고 거실은 양쪽에서 다 볼 수 있고 침실 1은 이렇게 조망이 나온다 라는 점에서 괜찮죠. 타워형도 요새는 판상형 못지않게 잘 짓는 것 같습니다. 타워형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판상형을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요 사이에 남는 공간이 생기더라. 그래서 대지 면적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나온 게 타워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타워형이 하나의 트렌드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선호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모델하우스는 한번 가봐야겠지만 84C도 구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옵션이 좀 적어요. 아무래도 판상형에 비해서 옵션이 좀 적다. 그래서 뭐 H 드레스 스퀘어 이런 거 없고요. 그다음에 창고 팬트리 합치는 이런 옵션도 없어졌죠. 그렇지만 공간적으로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좀 주력해서 봐야 할 112와 150인데요. 112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뭐 남동 남서로 잘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현관 들어왔을 때 여기 딱 서잖아요. 그러면은 침실 1까지 보이는 게 굉장히 넓게 느껴집니다. 좋아요. 그래서 손님 오면은 일부러 이 침실 문을 열어두세요. 그러면은 현관 딱 들어와서 집을 딱 보는 순간 와, 무슨 집이 끝도 안 보이네 라고 생각하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꿀팁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12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침실 4, 요 북향방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아예 이제 침실을 이렇게 수납 공간 강화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방 한 개가 더 있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구를 넣고 거기를 수납 공간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팬트리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드레스룸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서 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죠. 방 한 개씩 주고도 남습니다. 이런 건 이제 아버지 서재로 써도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구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150인데요 861세대 중에 34세대 34세대만 공급하는 150입니다 자,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은 어이구 집이 그냥 끝도 없습니다. 그죠?
굉장히 넓고요. 오히려 이제 거실과 주방이 조금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침실과 서재가 있기 때문인데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크고요. 침실 안에 서재가 있다. 이것도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실에서 서재로 들어가는 거, 거실에서 침실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문을 열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옵션에 보시면은 서재와 침실을 통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에게 만약 청약 기회와 뭐 자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고민하지 않고 112와 150에 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그렇지만 메리트를 생각하면 150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드레스룸 2개가 있네요. 네, 침실 하나에 드레스룸, 침실 2에 드레스룸, 욕실 2번은 샤워 부스형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욕실 1에 욕조가 있으니까 2에는 샤워부스를 가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예상 청약 경쟁률은 150, 84A, 101, 84B, 그리고 84C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예측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됐으면 좋겠고요. 대형 떼놓고 보면 84A, 84B, 84C 순으로 경쟁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분석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청약에 당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기만 해도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편투였습니다.